오늘은 어떤 이슈를 좀 매겨볼까요? 아무튼 오늘은 좀 빨리 가야 된다고 하네요. 네. 앞 코너가 좀 너무 길어져가지고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네. 이 댓글 공작 등 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그 대선 개입과 그 정치 개입 혐의를 그 입증할 수 있는 이 결정적인 물증을 검찰이 확보를 하고도 이를 그 수사에 활용하지 않고 혹은 뭐 재판에 활용하지 않고 나중에 그 청와대 그 관련 문건을 거의 모두 이 자진 반납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네, 이런 뉴스가 나왔죠. 네, 네. 그 과정에서 그 당시 그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개입했다. 이제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예.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그러나 이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죠. 네. 과연 그 실체적인 진실은 무엇일까? 이 뉴스의 몇 가지 포인트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첫 번째 포인트가 뭘까요? 네, 그 최순실 그 국정농단 사태가 드러나는 것과 상당히 유사하다. 이런 이야기입니다. 네. 이 처음에 그 정윤회 문건이 이제 드러났었죠. 네. 한참 있다가 미르재단 설립에 그 청와대가 그 개입을 했다. 이런 의혹이 이제 제기된 바 있고요. 그렇죠. 그러다가 이제 그 K스포츠와 그 미르재단의 그 최순실 씨 연루 의혹이 나오지 않았습니까? 네. 여기 이제 계속 양파 껍질이 벗겨지듯이 정유라 씨 이대 입학 특혜, 학사 비리 네. 뭐 이런 게 나오고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물증인 그 최순실 씨 그 태블릿 PC가 이제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까? 네네. 그리고 이 보면은 이제 뭐 이게 세계일보 보도 뭐 TV조선 보도 한겨레 뭐 그러다가 JTBC 보도 이렇게 이어지는 언론의 역할이 컸는데 이번에도 굉장히 그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. 이런 어떤 점에서 유사한 패턴이라고 보시는 거예요? 네, 우선 이 세계일보가 그 지난 7월 10일 이제 보도를 하나 했습니다. 예. 이명박 정부 때죠. 그 원세훈 국정원장 때 그러니까 그 2011년 12.6 그 재보궐선거 직후에 국정원이 그 2012년 그 총선과 대선을 겨냥해서 이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정확해야 된다. 이런 그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청와대 그 정무수석실을 보고했다. 네, 이런 보도를 했죠. 그 다음 날 서훈 국정원장이 이제 이 보고서가 그 국정원에서 작성한 게 맞다. 네. 이렇게 확인을 해줬고요. 네. 그 다음 날 한겨레에 이제 후속 보도가 이어집니다. 네. 이 문건은 2012년 디도스 그 특검팀이 당시 그 김아무개 그 전 청와대 행정관 자택에서 압수했던 715건의 그 문건 가운데 하나이고 예. 특검팀이 2012년 6월 말 검찰에 이들 압수 문건을 모두 넘겨주었는데 그리고 그 검찰은 당시 그 청와대가 이 문건의 내용을 보고받았다는 그 진술까지 받았지만 그러나 맞으면 그 디도스 공격이 그 주요 수사 포인트여서 다른 사안을 그 쟁점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이를 수사하지 않았다. 그리고 이걸 이렇게 이제 나온 거죠.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황교안 전 총리는 나오지 맞습니다. 않았던 거잖아요. 이번에 그 JTBC 보도가 또 결정적인 그 역할을 좀 했는데요. 17일 바로 그 엊그제였죠. 검찰이 이들 문건 거의 모두 한 10여 건 정도만 남기고 거의 모두를 2014년 5월 청와대에 고스란히 반납을 했다고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. 예.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시기가 좀 중요한데요. 당시는 그 원세훈 전 국정원장 그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이었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그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던 때여서 이들 자료들이 바로 이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 사본도 남기지 않고 또 목록도 만들지 않고 청와대에 이들 자료들을 모두 다 고스란히 반납을 했다는 거죠. 그리고 그때 법무부 장관이 바로 그 황교안 전 국무총리여서 의혹이 제기된다. 이렇게 이제 문제를 그런데 아무튼 청와대에 갖다 바친 게 검찰이라면 꼭 황교안 당시 법무장관이 아니라 검찰총장이 뭐 지시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그러나 이제 그때 어떻게 상황이 전개됐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. 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수사 때가 그 2013년입니다. 그때 예. 검찰총장이 그 최동욱 검찰총장이었고요. 예. 당시 이제 특별수사팀장이 지금 중앙지검장인 서울중앙지검장이죠. 윤석열 씨였습니다. 그러나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 특별수사팀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 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을 해서 기소를 해야 된다. 이제 이런 의견을 냈는데 예.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여기에 그 제동을 걸었죠. 이 공직선거법은 적용이 좀 어렵다. 네. 법리를 좀 재검토해봐라. 그러면서 차일피일 끌면서 결국은 또 구속도 안 된다. 이제 이런 완강한 입장을 보였다고 하죠. 그래서 결국은 선거법 위반 혐의를 그 적용은 하되 불구속 기소하는 선으로 그 절충이 됐습니다. 예. 그런 다음에 바로 3개월 뒤에 최동욱 검찰총장이 그 사생활 문제로 말하자면 낙마를 했죠. 그리고 한 달 뒤에는 윤석열 특별수사팀장도 이 국정원 직원에 대한 그 전격 체포영장 발부를 항명했다.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. 보고를 하지 않았다. 이런 이유로
이제 전격 그 경질을 시켰습니다. 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그 수사와 그 사법 처리에 그 황교안 당시 법무장관이 그 깊숙이 개입을 했던 만큼 관련 문건 처리에도 역시 황교안 당시 장관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높다. 이제 이렇게 본 거죠. 알겠습니다. 아무튼 근데 황교안 전 총리는 어제 자기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이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을 했는데 진실이 뭔지 앞으로 좀 캐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? 네, 바로 이제 바로 직전에 몇 시간 전에 이제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를 이제 그 청와대에 넘겨준 건 맞다 이렇게 좀 확인을 해줬다고 하죠. 그래서 예. 그 구체적인 그 이관 경위가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도 앞으로 밝혀질 개연성이 좀 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. 끝까지 캐야죠. 알겠습니다. 이 점 확인하면서 뉴스맹 마무리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어요. 네, 고맙습니다. 시사평론가. 저는 MB입니다. 근데 뭐야, 자네는 누군가? 네, 저는 백반토론의 MC 백자연입니다. 백자연입니다. 사회자? 네. 네,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. 그 딴애는 없나, 딴애? 딴애 너 말고 딴애 없어? 딴애, 딴애 좀 저기요, 초장부터 그렇게 면전에다 딴애. 아니, 게스트. 네. 얘기 들었거든. 네가 데리고 온 게스트가 많다 하던데. 제가 좀 발이 능력 넓죠. 있잖아. 맘만 먹으면 바로 데릴 수 있잖아. 그렇긴 한데요. 모시고 와봐. 모시고 와봐. 괜찮아, 네, 모시고 와봐. 저 잠시만요. 모시고 와봐. 저기, 배우분 이쪽으로 좀 오실까요? 네. 와서 인사하십시오. 이쁘시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 아까부터 TBS에서 지금 계속 대기하면서 왔다 갔다 하네요. 엉애입니다.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백반, 깨끗해. 그래, 나 좋네, 아주 그냥. 나 알죠? 그래. 나 만나면, 네. 뭔 얘기 하고 싶었어요? 있으면 한번 해봐. 그럼, 응. 강, 너는 생명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이다. 강 얘기하고 싶었구나. 강, 더러워. 금방 깨끗해져. 왜 그래? 나한테 20조만 더 줘봐봐. 금방 깨끗하게 한다, 내가. 응? 20조를요? 돈이 썩어 나는 것도 아니고, 돌겠네, 진짜. 그냥 저는 이만 들어갈래요. 왜 벌써 가려고 그래? 더 이따 가지, 응? 제가 좀 성질이 뻗쳐서. 성질 받아주실 거면 조금 더 있어 볼까요? 들어가요. 예. 잘 생각하셨네요. 갈게요. 되게 까칠하시다. 이 성격 까칠하다. 네, 그렇습니다. 저분이 물 더러운 꼴을 참지 못하는 분이라서요. 알았고. 그럼 다른 게스트, 다른 거. 글쎄, 저분은 여기 안 오시려고 할 것 같은데. 왜? 이미 와 계신데 뭐 아니라 그래. 저기요, 이리 오세요. 우리가 같이 지냅시다. 괜찮아. 와서 인사하세요. 안녕하세요. 대련님을 굉장히 섬기는 전 대련이에요. 백반토론 진행을 좀 맡아달라고. 제가 이런 진행을 맡을 자격이 있는지 봉수와 봉주를 안 할래요. 왜 그래? 근데요, 그래도 이렇게 여기 초대해주신 깐느 관계자분들께 정말 깐느 아닌가 보다. 전 대련이에요. 다음에 뵐게요. 나 이거 생쇼를 하고 있어. 뭐 자꾸만 다들 안 한다고 그래. 근데. 가셨습니다. 상대 배우, 남자 배우는 나 좋잖아, 나. 괜찮잖아. 한번 할만하지 않아? 그래서 가신 것 같은데요. 나 때문에? 기왕 가신 건 어쩔 수 없고요. 그냥 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. 결국 너만 남았구나. 그렇죠. 원래는 이 시간에 GH님이 계셔야 되는데. 백반토론 이제 며칠 못 나오시니까. 어디 가셨나요? 모르지 뭐 캐비넷 찾으러 가셨나? 빵빵 터지잖아, 지금. 그러게요. 문건들이 계속 이렇게. 그러니까 무더기로 나와. 아주 그냥 엊그저께 1,300건. 그걸로 끝이 아니잖아. 안보실이랑, 상황실에서도 또 엄청 나와가지고. 아주 그냥 문건 대잔치군요. 그래서 지금 빼도 박도 못하게 생겼다. 네. 심지어 GH님은 지금 방산 비리랑도 깊이 연루가 돼가 있는 거 아니야. 아하. 그런 의혹이 또 터져가지고, KFX 사업자금 문제. 그것도 아주 큰 거 같고, 그렇군요. 아무튼 지금 여기 나오실 상황은 아닌 것 같긴 합니다. 그러니까. 자네가 좀 며칠 좀 수고 좀 해줘. 네네. 힘들면 저쪽 가서 틈틈이 좀 쉬고, 저쪽에 있는 저 침대 얘기하시는. 침대. 저건 누가 쓰던. GH님. 쓸래? 너 써. 아니, 저는 좀. 싫어? 저는 그냥 맨바닥이 편할 것 같습니다. 맨바닥에 베겨. 푹신해, 네가 써. 아니요, 저는 베기는 걸 굉장히 이게 자극적이라 좋아합니다. 땅바닥 체질이라. 땅바닥. 그럼 저 침대 어떡하나? 저 치울래는 저거. 아니, 근데 왜 침대가 세 대씩이나 있습니까? 그게 모르지, 나는. 아무도 몰라, 그거는. 아니, 그럼 선생님이 하나 갖다 쓰시면. 싫었어. 나 꿈자리 사나울 것 같아. 나도 너무 푹신하면 꿈자리 사나워. 잠을 되게 거지같이 잘 자는 스타일이야. 그럼 두 다리를 쭉 뻗고 못 주무신다는 얘기인가요? 원래는 뻗었지. 쭉 뻗었는데 요즘엔 잘 못 뻗어.
아, 참, 저 어저께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. 뭐. MB 정부 때 자원외교 있지 않습니까? 거기다 29조 원을 탕진을 하셨... 어머머머, 얘 뭐래니, 웬일이니, 얘 좀 봐, 이거. 맞습니까? 어딜 네가 여기 처음 와가지고, 그런 소리를 막 해? 이거 오늘. 처음 온 건 상관이 없고 자원 공격 부채도 40조 원이고 자원 외교 때문에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들의 세금이 들어가고 있다. 얘 웃긴다, 진짜? 아니에요? 탕진하기 얼마라고? 29조 원. 그 정도 됩니까? 아니, 그럼 더 되는구나. 싸게 잡았네, 그 정도. 정말 최고신 것 같습니다. 말씀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정말 뵙게 돼서 영광이야? 그건 아니고요. 입이 쩍쩍 벌어지게 하는 능력은 정말 최고신 것 같습니다. 쩍쩍 벌어진 입 다물고 너 가. 난 너랑 안 맞아, 아무래도. 그럼 대체 누구랑 맞으십니까? 나는 국민들. 안 맞죠. 아유, 참. 그러면 안 맞는 걸로 해. 마음 안 맞지? 그럼 매도 안 맞을래. 됐지? 글쎄요. 비켜. 여기 시끄러. 뭐가 있네요. 에이, 이거 뭐가 하나 있네. 나 간다. 아유, 손때 묻은, 아니, 저 그냥 가시면 저는 어떡하라고. 뭘 어떻게 해요? 네. 이 처음에 그 정윤회 문건이 이제 드러났었죠. 네. 한참 있다가 미르재단 설립에 그 청와대가 그 개입을 했다. 이런 의혹이 이제 제기된 바 있고요. 그렇죠. 그러다가 이제 그 K스포츠와 그 미르재단의 그 최순실 씨 연루 의혹이 나오지 않았습니까? 네. 여기에 이제 계속 양파 껍질이 벗기듯이 정유라 씨 이대 입학 특혜, 그 학사 비리 네. 뭐 이런 게 나오고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물증인 그 최순실 씨 그 태블. 오늘은 어떤 이슈를 좀 매겨볼까요? 아무튼 오늘은 좀 빨리 가야 된다고 하네요. 네. 앞 코너가 좀 너무 길어져가지고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네. 이 댓글 공작 등 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그 대선 개입과 그 정치 개입 혐의를 그 입증할 수 있는 이 결정적인 물증을 검찰이 확보를 하고도 이를 그 수사에 활용하지 않고 혹은 뭐 재판에 활용하지 않고 나중에 그 청와대 그 관련 문건을 거의 모두 홀리 PC가 이제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까? 네네. 그리고 이 보면은 이제 뭐 이게 세계일보 보도 뭐 TV조선 보도 한겨레 뭐 그러다가 JTBC 보도 이렇게 이어지는 언론의 역할이 컸는데 이번에도 굉장히 그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. 이런 얘기죠. 어떤 점에서 유사한 패턴이라고 보시는 네, 거예요? 우선 이 세계일보가 그 지난 7월 10일 이제 보도를 하나 했습니다. 예. 이명박 정부 때죠. 그 원세훈 국정원장 때 그러니까 그 2011년 12.6 그 재보궐선거 직후에 국정원이 그 2012년 그 총선과 대선을 겨냥해서 이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장악해야 된다. 이런 그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청와대 그 정무수석실을 보고했다. 네, 이런 보도를 이제 했죠. 그 다음날 서훈 국정원장이 이제 이 보고서가 그 국정원에서 작성한 게 맞다. 네. 이렇게 확인을 해줬고요. 네. 그 다음날 한겨레에 이제 후속 보도가 이어집니다. 네. 이 문건은 2012년 이 자진 반납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네, 이런 뉴스가 나왔죠. 네, 그 과정에서 그 당시 그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개입했다. 이제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예.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그러나 이를 전면 부인하고 났었죠. 네. 과연 그 실체적인 진실은 무엇일까? 이 뉴스의 몇 가지 포인트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첫 번째 포인트가 뭘까요? 네, 그 최순실 그 국정농단 사태가 드러나는 것과 상당히 유사하다. 이런 이야기입니다.